챔피언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스포일러잖아. 스포일러야? 로봇이 오류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Welcome back to the show, fellow worsting wannabes in Korea. 안녕하세요. 미공개 강의 호스트 김지윤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영어 공부도 해보는 하이브리드 강의. 오늘의 주제는 로봇 산업입니다. 로봇 산업의 투자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백찬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봇보다 정교한 주식 투자 백찬규 팀장입니다. 팀장님 혹시 이 로봇을 마주친 적은 많으세요? 저도 평소에는 많이 없다가요. 지난주에 제가 CES를 다녀왔거든요. 거기 가서 정말 다양한 로봇들을 수도 만나고 없이 왔습니다. 보셨겠네요. 거기서. 정말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우리 곁에 이미 성큼 다가와 있는데요. 이 흥미로운 기술이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A부터 Z까지 설명을 해주실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출신 엘리트 과학자이자 SF 소설을 비롯한 집필한 저서만 20권이 넘는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차가운 로봇 기술을 뜨거운 상상력으로 풀어내주실 곽지식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식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곽지식 작가님 혹시 로봇 관련 주식 하세요? 안 하죠. 1989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주식에 한번 크게 물리신 다음에 저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시야, 너는 영원히 주식 같은 건 하지 말아라. 가끔 혹시 무슨 뭐 ETF 뭐 이런 거에 설령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우리 팀장님께서 또 ETF 또 전문가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오늘 잘 나오셨어요. 네, 잘 나왔고요. 네. 근데 작가님께서는 사실 이제 소설 속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된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2026년 로봇의 세계를 보셨을 때 상상하셨던 것에 근접한가요? 아니면은 아직 멀었다인가요? 비슷하게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제가 실제로 썼던 SF 소설 중에서 인공지능이 내 취향에 딱 맞는 어떤 뭐 영상이나 소설이나 만화나 이런 걸 만들어주면 다들 자기가 생성시킨 그것만 보고 논다 라는 내용을 한 5, 6년 전에 제가 소설로, 단편 소설로 써가지고 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거를 보내주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소비하는 게 그렇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많이 생각하고 있죠. 잘 맞추시는데? 그럼 2050년쯤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로봇의 보살핌을 받고 있을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한 40%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2050년 되시면 65세 이상이 되십니까?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있을까 몰라. 딴 건 몰라도 노인을 돌보는 데서 로봇이 많이 쓰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뭐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CES 가니까 노인을 도와주는 그 로봇 같은 사례들이 좀 많더라고요. 작가님은 진짜 로봇의 시대가 왔구나 하고 체감하실 때가 언제실까요? 저는 산업 현장을 볼 때 가장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공장을 가거나 그런 뭐 제조업체를 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이 느끼게 되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노동자 수 대비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 로봇 밀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의 항상 1위로 나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일이에요. 사람이 할 일을 로봇팔들이 척척 다 해내고 있는 그런 광경. 우리나라 제조업 현상에서는 거의 이제 일상으로 들어온 지가 이미 오래돼 있고 다양한 로봇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동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야에까지 로봇 관련 기술이 깊게 들어올 수 있느냐, 얼마나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좀 느끼게 하죠. 근데 영화 보면은 정말 많은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잖아요. 저거는 죽었다 깨나도 실생활에 나올 수는 없어 하는 것들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로봇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레이드 러너 얘네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블레이드 러너 이런 영화 얘기하면 또 너무 좀 연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 해리스 포드 누군지도 잘 모르던데. 블레이드 러너라는 그 영화의 제목의 의미가 인공적으로 개발된 인조인간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인지 그 면도날 같은 아주 가느다란 잣대를 가지고 판별하는 그 일을 하는 거, 그걸 블레이드 러너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그걸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조인간인가 진짜인가 감별하는 그걸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인조인간 아니었어. 스포일러잖아. 스포일러야? 그런데 요즘 강의 같은 거 해보시면 전국의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과제물 같은 거 내면 이거 얘가 직접 쓴 걸까? AI 인공지능한테 돌린 걸까? 인공지능을 썼으면 얼마나 썼을까? 교사들이 다들 블레이드 러너가 돼버렸어요. 2025년의 현재가.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이 그게 현실 생활에 눈에 띄게 될까, 많이 보일까 그 차이지. 영화에서 보이는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로봇들은 다 나오게 됩니다. 국가별로 특정 분야의 로봇 생산 잘한다고 들었는데 나라별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로봇 산업 전통의 명가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일본이죠. 로봇에 대한 뭐 자존심 이런 것도 그 나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뿌리에서 건담의 나라. 조금 한 세대 올라가면 우리는 뭐 아톰의 나라다. 그런 게 뿌리 있게 있을 정도 되게 그 나라 사람들이 자부심 같은 것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앞세운 미국의 로봇 기업들, 인공지능도 갖고 있으면서 제조업 기반도 탄탄한 중국의 로봇 기업들, 세계의 애지간한 선진국 기술 선도국들이 로봇에 대해서 뭐든 이미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다. 다 그거를 네. 하고 있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좀 확신이 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글로벌 스마트 자본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게 또 로봇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AI가 디지털 세상의 혁명이었다. 그렇다면은 이 혁명을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로봇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블루오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바로 이 분야. 지금 이 흐름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투자를 하나 더 레벨업 시켜드릴 미공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트렌드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Who runs the stream? 근데 이제 아까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로봇 밀도 1위라고 하셨잖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이게 로봇 강국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본, 미국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정말 1위예요. 국제 로봇 연맹 IFR이라는 데서 세계 로봇 보고서 뭐 이런 연차 보고서 같은 걸 내는데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대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걸 로봇 밀도라고 부르는 수치가 되는데요. 제조업 현장에 노동자 10명당 우리나라는 로봇이 한 대 있는 거예요. 웬만한 크기 공장이면 다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꼭대기에 아주 굳건하게 엄청난 격차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런 제조업이거든요. 이런 공장들이 이미 사람의 손으로 좀 감당하기 힘든 미세화 공정 아니면 좀 위험한 작업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카펙스 투자해갖고 로봇 자동화 해갖고 조금 더 수율을 높이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은 로봇 없이 제조업이 갈 수 있을까? 이제 로봇 없이는 멈추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굴착기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로봇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좀 애매한 기준인데 이제 대체론들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굴착기 같은 거는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이잖아요. 로봇이 아닌 그냥 기계다, 그냥 장비다. 라는 식으로 보는 게 대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로봇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준은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 조건, 3요소를 갖추면 로봇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외부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요건, 감지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알아서 내부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뭔가 어떤 동작을 하겠다 라는 거를 계산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요소는 뭐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물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장치가 있을 때 그것을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3요소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 3요소 좋은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CS2026을 다녀왔거든요. 신기한 것들 정말 많이 봤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재밌던 게 권투를 같이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권투? 가서 발로 차니까 넘어지긴 하는데 바로 일어나는 이 관절의 기술이 좀 대단했고 이번은 확실히 로봇이었다. 이번은 확실히 로봇이었다. 그거 보고 왔습니다. 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정말로 현장에서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굴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열광하는 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사이에 정말 많이 퍼지고 있는 게 물류 로봇입니다. 사람이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짐을 싣고 내리고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요즘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많이 보여주는 걸로는 용접 로봇도 있어요. 용접 로봇. 용접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되게 경쟁력이 강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이런 선박 건조 같은 경우에는 철판을 용접을 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힘든 일인데 대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대체를 해나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로봇 기술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미국 업체들, 일본 업체들 이런 쪽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어떻게 또 경쟁을 해나가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봐본다면 되게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조선업도 얘기하고 뭐 다른 쪽도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용 로봇 이게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카본 로보틱스 이런 회사가 있는데 AI 레이저 제초 로봇을 개발했는데 트랙터 뒤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AI 카메라가 빠르게 보고 그걸 스캔해서 잡초만 탁탁탁탁 레이저로 죽이는 그런 기술까지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얹어서 돌봄 노동이라든가 제조업에서 일손 부족이 좀 생기는 부분, 이런 수많은 일자리에 로봇이 들어가서 좀 획기적인 해결책이 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죠. 또 재밌는 게 의학 로봇 쪽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미국에 상장된 굉장히 대단한 회사인데 다빈치 로봇 웬만한 저희 병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72개국에 한 10,000개 정도 병원에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를 활용해서 수술한 건수가 무려 1,700만 건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수술이요, 심장 수술도 하고 외과 수술도 하고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하냐면 포도알하고 그 껍질을 까내더라고요. 그럼 이 의미 있는 게 그거만큼의 압력과 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얇은 걸 집어내서 벗길 수 있다는 이 대단한 정밀성을 보유한 거거든요. 투자 가치가 꽤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드신 모든 혁신적인 로봇 기업들은 대체로 미국하고 중국 기업들 같아요.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 현재 로봇 기술의 패권은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가 쥐고 있나요?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기업 대 기업으로 비교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나라 대 나라로 비교를 한다면 챔피언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힘을 써가지고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물체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산을 하고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사용을 많이 해서 어떤 경험을 축적해보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수많은 현장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중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이 로봇 시장에서 자기들이 선점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는 국가 안보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로봇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중국산 전기차, 크레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 올리고 수출 통제하고 이거 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로봇은 이제 카메라, 라이다 뭐 이런 거 달려있고 마이크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로 보는 대로 다 듣는 대로 다 녹음을 해서 데이터로 만들어갖고 어디론가 전송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안보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 어딘가가 이제 중국이 된다면은 미국은 아주 위협스러운 상황인 거죠. 근데 미국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또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게 판을 바꾸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껍데기 싸움 이제 중국한테 안 되겠다. 그 로봇을 움직이는 두뇌, 그러니까 즉 AI나 소프트웨어 절대 뺏기지 않겠다 그런 것 같아요. 최근 엔비디아 프로젝트가 그루트 뭐 여러 가지를 발표했지만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학습시키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랑 비슷하게 미국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전체적인 설계 이런 데서 조금 더 강점을 보이면서 치고 나가려는 것 같고, 중국은 제조, 실제적인 그런 물건, 몸체를 만드는데 강점을 보이는 쪽에서 더 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선을 이 거시적인 것에서 좀 개인의 삶 쪽으로 내려서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로봇 뉴스를 보면서 일자리를 뺏기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걱정이 사실 타당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떤가요? 솔직하게 제가 드는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배부른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의 한국 현재 상황을 보면 일자리를 뺏긴다는 그 문제보다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 이거를 계속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많이 갈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이대로 가면 한 20년쯤 지나면 정말로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더더더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로봇이 이거를 많이 대체를 하는 쪽으로 하여튼 가야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지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한국을 봤을 때 인구가 줄면은, 그러니까 인구 투입 요소가 줄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생산성 혁명이고 그 핵심에 로봇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로봇 도입은 이제 기업의 이윤 추구 뭐 이런 걸 넘어서 국가의 시스템 혹은 생산성이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좀 생존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봤을 때 우리 노동 현장을 봤을 때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고 로봇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일한으로 가기 전에 인간하고 로봇이 막 좀 결합돼서 일하는 이런 게 좀 많아지겠죠.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입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이 하고 오셨네요. 중국 기업인데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뭔가 조끼 같은 걸 입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입고 걸어보고 뛰어봤는데 근육을 살짝만 움직여도 다리가 이만큼 움직여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도 해봤는데 30kg짜리 이제 그런 덤벨 같은 거를 웨어러블 로봇에 입고 팔하고 등만 딱 움직였는데 이게 번쩍 들리더라고요. 사기인데요, 거의 그러면? 네, 그게 되더라니까요. 건설 현장이나 뭐 조선소 같이 이런 데서 힘들게 일해야 될 때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입는 옷처럼 옷을 입습니다. 노인이고 힘이 약해졌다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거를 들 수 있게 되고 허리에 이 하중을 좀 받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계가 받쳐주는 거, 로봇이 받쳐주는 거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도입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거든요. 현장 보면은 많이 다치는 데가 허리, 발목, 뭐 이런 무릎이거든요. 근데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낮춰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왜냐면 살짝만 들어도 허리에 하중이 안 가고 이거 굉장히 편하게 들어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인간 신체의 한계를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이런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분명히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로봇의 공포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로봇이 의지를 갖고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오류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죠. 이런 건 이미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2015년에 우리나라의 창원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가다가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훅 다 빨아들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피해를 입은 걸 다친 거잖아요. 로봇이 많은 영역으로 더 많이 퍼져나가면 많이 퍼져나갈수록 안전 문제로서 로봇에게 해를 입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생각해봐야 되겠죠. 무슨 그런 바닥에 누워있다가 로봇 청소기에게 먹혀본 적 있죠. 로봇 청소기가 쓰레기를 치우는 거잖아요. 제 발을 타고 저한테로 자꾸 올라오더라고. 좀 쓰레기 취급을 당한 기분? 쓰레기도 저기 많이 있는데 마음의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걸 다리를 타고 올라왔던 게 대단한데요. 되게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나 봐. 로봇이. 현재 로봇 산업의 거대한 흐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미국의 현지 개인 투자자들은 로봇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궁금합니다.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한번 가장 최신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글들을 살펴보면서 주식 투자는 물론 영어 표현까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Top of the State. 오늘은 2026년 로봇 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Robotics companies to invest in 2026. 저희가 딱 원하는 글인데요. 2026년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는 글입니다. 보니까 막상 투자 로봇 기업이 별로 많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Most of the companies are doing POC in the manufacturing sector. 이 POC가 Proof of Concept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실용화가 될 수가 있는지를 지금 뭐 테스트해본다. 투자를 받은 뭐 회사들은 있는데 아직도 POC 단계다. With that being said, if you are looking for a picks and shovel play 라는 문장이 눈에 띄네요. 그 미국 식구에게 그 골드러시 때 금 캐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사실은 금을 캐러 온 사람들에게 곡괭이하고 삽한 사람이 돈 더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입하면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거기 들어가는 부품 이런 회사들 더 유명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Which robotics companies currently fly under the radar are cheap should be on the watch list during a market pullback. 이 제목이 이제 좀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어디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마켓 풀백 하면은 이제 조정기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TSLA 이게 테슬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샤오퐁 모터스, 아마존 뭐 이런 거를 좀 좋게 본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퓨어 로보틱스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것과 관련 있는 기업, 활용을 잘하는 기업 이런 것까지도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 투자자들의 생생한 게시글 그리고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엄선한 진짜 돈이 되는 로봇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실제 돈 되는 투자 인사이트, 달러 톡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돈을 묻어야 될까요, 팀장님?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이요.
지금 투자할 만한지 아닌지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봇 산업이란 게 꿈을 꾸다가 이제 숫자가 보이는 그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가 무려 1084억하고도 3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2035년 지금부터 한 10년 뒤에는 4,162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판이 커진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네요.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러면 뭐 대부분 다 로봇으로 갈아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요. 공장 바닥을 채울 수 있는 그 산업용 로봇. 그 1등 기업이 어디인가? 스위스에 상장되었던 ABB. 저는 여기 좀 관심 있게 보고요. 좀 더 관심 있는 게 미국의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고 아까 레딧에서 말했던 곡괭이하고 삽을 이 전략에 맞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B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나요? ABB는요, 전 세계 로봇팔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크웰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공장의 두뇌 역할, 그걸 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하고 운영 체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는 명확한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해외 나가 있던 공장들을 다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고요. 미국 땅에 공장 지으려면 자동화는 필수다. 그러면 이 자동화가 돼야 될 때 공장 설계부터 계속 들어간 게 이 두 회사의 장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 인프라, 무조건 깔고 가는 필수 소비재다. 어떻게 보면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몸체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이제 눈 역할을 하는 게 필수적이겠죠. 아까 로봇 3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이 감지하는 거가 중요하다 처음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요거의 강자인 기업으로 코그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정확한 포인트이신데요. 그러니까 코그넥스는요, 로봇의 시신경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B2B의 알짜 기업, 그러니까 숨겨진 보석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의료 분야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료용 로봇 다빈치를 만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외과 의사들이 인턴 때부터 다빈치 기계로 이걸 실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익으면 못 바꾸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회사는요, 로봇 기계를 파는 게 주력이 아닙니다. 수술할 때마다 이 로봇팔 끝에 있는 집게, 가위, 이로 소모품이요 10번 쓰면 무조건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로봇이 병원에 깔리면 깔릴수록 계속 앉아서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러면 로봇의 지능을 담당하는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리 기가 좋아봤자 이게 머리가 나쁘면 안 되거든요. 로봇의 지능을 담당하는 빅테크, 엔비디아도 있고요, 테슬라도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서 이 두 업체가 요즘 정말 조명을 많이 받고 있죠.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사용할 거냐, 요게 이제 앞으로 로봇에서 핵심 기술이 될 텐데,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꼭 필요한 요 핵심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서 사실 주식시장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 실제로 활용되는 로봇이라는 면에서 언젠가는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상 로봇 투자해야 된다, 이 두 개 기업은 일단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전망부터 시작을 해서 알짜배기 기업들까지 지금 다 나왔습니다. 이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미래가 로봇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1등 기업들의 주주가 돼서 이 로봇이 벌어오는 그 막대한 부가 내 자산에 쌓이는 거, 이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곽지식 작가님, 오늘의 강의를 세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첫째, 인구 절벽을 마주한 한국에게 로봇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두 번째, 글로벌 로봇 패권 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양강 구도로 치닫고 있다. 세 번째, 로봇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해주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을 바라보는 유연한 관점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미공개 강의에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굉장히 재밌고 보람차군요. 되게 솔깃하게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주식 투자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버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 또 백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도 주셨는데 투자하고 싶은데 대안슬라. 대안슬라. 솔깃할 때가 많았어요. 테슬라 외길이죠. 테슬라 위길. 오늘 이렇게 곽재식 작가님 그리고 백창규 팀장님과 함께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로봇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미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주인공이 될 만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나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변하는 파도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그걸 넘어서 부를 축적할 것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Thanks for tuning in. Till next time from your host 김준이었습니다.